누나가 간수들에게 강간당할 때 기절했던 엄마는 며칠 만에야 깨어났지만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계속 누나의 이름을 불렀고 아무거나 입에 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머리칼은 달의 넝쿨처럼 마구 뒤엉켜져 있었고 몸에 난 상처에선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실실 웃는 엄마의 모습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엄마를 정신병동에 보냈는데 며칠 후 정신병동 변속칸에서 엄마는 인문을 3사발 정도 먹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누나도 잡병이 많이 와서 계속 앓았는데 아빠 엄마가 죽은 후 머리가 돌아 정신이 들락날락했습니다. 나는 하나 남은 누나를 살려보려고 내게 나오는 음식을 몰래 숨겨가지고 제재소에 심부름 갈 때마다 누나의 호실에 던져놓곤 했습니다. 매일 저녁 사상 개조 회의를 했는데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공부시키다 보니 누나와 나는 마주보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감옥에 온 후 별의별 고생을 다 당하면서 누나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8월달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관리소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서 죄수들에게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호미로 감자를 캐놓으면 소달구지가 와서 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감자를 구워 먹는다고 경비 서던 간수가 간 사이 남자 죄수 3명이 누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했는데 누나가 혼자 저항하다가 죽었습니다. 계속 앓는 데다가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다 보니 간수의 눈을 피해 생감자를 정신없이 먹은 게 배탈이나 설사를 만나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달려드니 너무 혼이 나가 정신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죽은 누나의 시신을 보며 간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도적질에 먹으니까 죄 만나 죽지 하면서 감자 줄기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강간한 남자 죄수 3명은 호송 간수들이 데려갔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비가 먹고 다시 감자 캐기에 나가서야 난 누나가 죽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의 시체를 보니 한 손에는 감자 줄기가 썩어 있었고 다른 손에는 흙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 안에는 감자 썩은 것이 흙과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간수들에게 우리 누나 묻어달라고 했지만 간수들은 가만히 둘둘 말아서 죄수들 보고 들라 하더니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화장해버렸습니다. 나는 며칠을 몰래 울며 보냈습니다. 우는 것이 간수들에게 들키면 반혁명분자를 동정한다면서 사상투쟁 무대에 세우기 때문에 들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보다 2살 위인 영수가 누나가 죽게 된 사연에 대해 알려줬고 슬피 우는 내게 남자 새끼 그만한 건 참고 견뎌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어떻게 하나 살아야 한다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9월부터 버섯 따는 조를 만들었는데 나도 거기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버섯이 나지 않아 먼저 산나물을 뜯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2배낭을 꽉 채워야 했습니다. 영수도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그 애는 자꾸만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길도 모르고 보초병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데 어떻게 도망치겠는가 하자 고사리 뜯는 채 하면서 저 산만 넘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3년 넘게 여기를 다녀서 잘 아는데 어디에 철조망이 있고 어디에 구덩이가 있고 어디에 쥐레 묻은 것까지 다 안다고 했습니다. 산나물 뜯으러 산에 올라가서
풀이라도 실컷 뜯어먹으니 힘이 좀 났습니다. 우리가 도망치기 전날인데 그날 영수는 큰 뱀을 잡았습니다. 절반을 돌로 끊어버리더니 손가락을 배에 넣고 배를 쭉 훑어버리고 나서 껍질채로 씹어 먹었는데 가죽이 너무 질겨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가죽을 버리고 몸뚱이만 꿀꺽꿀꺽 넘겼습니다. 늘 간수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뱀을 잡아 먹으면서도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하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관리소에선 주변에서 나는 동물들은 일체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면 탈출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을 다 먹고 난 영수는 내일은 꼭 뛰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보슬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을 감시하고 있던 간수들은 산나물과 술을 바꾸려고 온 인근 지역 사람들과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산나물과 바꾼 술을 놓고 자기들끼리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때였습니다. 영수와 나는 철조망을 나무가지로 버치고 그 밑으로 넘어가 반대편 산꼭대기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영수가 한 말이 몇 사람이 이렇게 도망치면서 산 아래로 도망치다가 잡혀 총에 맞았으니 반드시 도망칠 때는 산 위로 뛰라고 하였습니다. 산꼭대기에는 관리소 고초들이 보이기 때문에 차마 거기로 도망갈 생각을 못한다고 말입니다. 산꼭대기 거의 올라갔는데 총소리가 여러 번 났습니다. 우리가 없어진 걸 알고 찾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영수와 나는 죽을 힘을 다하여 뛰고 또 뛰어 산 2개를 넘었습니다. 영수는 저 산만 넘어가면 화성역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여기가 함경북도 화성군인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나서 함경북도에는 처음 왔는데 청진까지 오는데 정말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걸어서 생기령이라는 곳에까지 왔다가 화물 빵통을 타고 청진수성에 갔는데 거기서 철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8살 난 청진내기 철이 형은 자기 혼자서 중국에 7번이나 갔다 왔고 중국에 친척이랑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선뜻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영수와 싸웠는데 영수가 이겼고 또 영수가 먼저 철이 형에게 친구하자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3명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철이 형이 남양 교두에서 기다리다가 중국 들어가는 석단 빵통차에 붙자고 했습니다. 나와 영수는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두만강 물이 깊은 데 빠지면 죽는다고 하면서 정광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는데 정광 빵통차가 남양역에 들어오면 거기에 동굴을 파고 숨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험해도 벼랑 끝에다가 나무로 뻗치고 그날 밤 거기서 잤는데 영수가 퇴질하면서 기둥을 차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철길이 지나가고 군대들의 잠복 초소도 있었는데 악 소리치며 영수가 떨어지자 사방에서 전지불들이 달려오더니 왁작왁작했습니다. 나는 울면서 영수를 찾지 못한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영수를 부르고 또 부르며 울었습니다. 억울하게 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관리소에서 빼앗기고 죽으려고 할 때도 영수가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인데 영수마저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영수는 두만강을 앞에 놓고 죽었습니다. 4일이 지나서 철이 형과 나는 중국을 들어오는 정광 빵통차에 숨어서 10월 5일 날 중국 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안도에 있는 철이 형 친척은 돈 350원을 주더니 집에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철이 형과 나는
목단강에 7일날 도착했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철이 형이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천진에 오게 되었습니다. 북경은 위험하기 때문에 천진에서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라고, 그래서 멀리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라면서 철이 형이 아는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조선 사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남조선에서 온 기자 삼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자 삼촌이 편지를 쓰라고 해서 쓰는 지금 이 편지가 남조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아버지, 엄마, 누나 생각이 더 나면서 울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앞에서 아빠, 엄마, 누나, 영수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크면 꼭 복수하고야 말겠습니다. 죽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영수의 복수를 할 것입니다. 전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이곳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남조선으로 가는 꿈을 꿉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